네, 새해를 맞아 뉴스 하이킥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새 코너죠. 여의도 박대박. 지난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잘 지내셨죠? 예. 옛날 상임위에서 같이 지내시고.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 중이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박성중 의원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위해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앞에 카메라.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박용진 의원이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얘기하겠다. 네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예. 박성중 의원도 당연히 약속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코너 속 제목을 직진 정치로 지었습니다. 네네. 직설적이고 네네. 진정성 있는 정치라는 의미인데 어떠세요? 마음 드십니까? 마음에 드네요. 한편으로 뭐 직설적이고 또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너무 직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네. 뒤를 돌아보는 그런 정치도 돼야 되는데 네네. 옛날 같으면 언유 정치라든지 뭐 당태종이라든지 세종이 그 정치를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네. 그런 경우는 국민들하고 백성들하고 돌아본다든지 또다시 어떤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 직진 정치도 좋지만 너무 직진하는 것보다는 네.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네. 또 진정성 있게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로 해서 적진 정치. 적으로 진격해서 네. 같이 가는 그리 아우르는 정치. 네. 그래서 적과 함께 타협하며 네. 진정성 있게 국민과 함께 가는 예. 그런 정치 차원에서 그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좀 네. 그렇네요. 네, 표현상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예, 오늘 준비한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네네. 박성중 의원님의 어떤 소감 어떤가요? 정말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세계 뭐 한 200개국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아닙니까? 네. 이런 국격이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고 또 두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정말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뭐 지난 연초에 이낙연 대표께서 뭐 사면 이야기도 꺼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뭐 3년 9개월 정도 또 구속돼 감옥에 있었고 네. 또 나이도 69세 이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잘 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네,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적 합의, 국민적 동의 뭐 이런 것들이라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 8일에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 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4%, 반대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거든요. 현재까지 이 조사에 의하자면 반대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조사에 또 보면은 네. 47.7%, 48% 뭐 이 정도 넣은 또 조사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네. 한쪽 진영에서 보면은 상당히 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OECD 거의 한 7위, 8위에 이르는 국격도 있고 네. 또 오랫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예전에 뭐 두 분 대통령 그 이전에 두 분 대통령도 계셨습니다만 그분들도 18년, 20년 이상 받고도 2년 만에 다 사면을 했거든요. 네, 전두환 노태우. 예, 지금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팽팽한 결과가 나온 조사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에 네네.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팽팽한 혹은 또 찬성 반대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겠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하는 거다. 이게 순서다. 이런 주장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의 반성들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자기들은 죄 없다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 보고 죄가 있다고 그러면은 안 해주겠다는 그런 표시와 똑같고 정말 사면이라든지 어떤 통합찬 그 어떤 하와이 차원에 선다면은 그런 거 묻지 말고 해야죠. 묻는 순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그 굉장히 국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여론이 나빠도 자기들이 통과해야 될 거는 통과했으면서 또 이런 거는 여론을 보는 간 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차피 그 대통령께서 연초에 네. 국민 통합 이런 통합 또 뭐 간용 배려 이런 차원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네, 사면을 하려면 조건 없이 네네. 예, 사면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화 대책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 말은 지금 현재 혹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어떤 그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전체 시장이 굉장히 붕괴돼 있고 또 하나 어찌 보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볼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길어지니까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지금 집값이 3년 사이에 55% 서울이 급등했습니다. 이 어느 정부에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라도 안정이 되는데 전월세도 지금 대란이 돼서 거래가 절벽이 됐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우로 세금 폭탄이니까 죽겠다고 또 날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뛰었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매물도 부족하고 값도 많이 뛰었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젊은이는 아예 그냥 연끌을 다 끌어모아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이래 안 되잖아요. 사례가 다 끊어졌는데. 게다가 세금은 폭증했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6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6가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실까요? 우선 뭐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심 어떤 여러 가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해서 공공용지, 공공의 어떤 그런 차량 기지위라든지 뭐 도로 위라든지 이런데 그 어떤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 그래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난 해소를 시키자. 그다음에 공시지가 제도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자. 지금 너무 뛴다. 그 외국 같은 데는 뭐 6% 1년에 6% 이상 못 뛰게 그런 제한 제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의 어떤 여러 어떤 융자 이런 구입 지원 관련해서도 여러 DTI, LTV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적절히 어떤 현실에 맞게 맞추자 이런 6가지를 발표했죠. 6가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까지 들으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요. 박성중 의원께서 국민의힘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부동산 대책 6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규제는 풀고 세금은 내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당 차원의 공약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중앙당에서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것을 축약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어떤 보궐선거에 공약 차원이라면 지금 양도소득세라든지 공시가격이라든지 DTI, LTV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정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에 맞는 그런 공약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별도로 선거 경은 별도로 하시고 뭐 이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같이 연계돼 있겠죠. 좀 더 우리는 구체적인 장소에 구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따가 다시 제가 여쭤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나 혹은 국회에서 그 소수당으로서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이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여당도 같이 협조해야 된다. 여당도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조금 더
짚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정부도 서울 도심 내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이 이제 150에서 250%죠. 이걸 이제 준주거 지역, 그러니까 400% 혹은 상업 지역 용적률 600%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용적률을 상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완화, 용적률 완화는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뭐 오래 있었고 또 구청장도 했고 누구보다도 현재 시정에 밝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반 주거지기 1종이 150%, 2종이 200%, 네. 3종이 250%입니다. 네. 이것을 갑자기 400%나 600% 올려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 서울 전체가 투기장화 돼버립니다. 예, 그 지역 로또가 일대가 되어버리죠. 엄청나게 높아버리죠. 네. 이거는 그 뭐 책상 위에서는 할 수 있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소리고요. 저희들이 만약 내가 앞으로 발표한다면은 최대 한 100% 정도 단계별로. 만약에 이거 200% 300% 올려버리면 완전 엉망돼버립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도 200% 올리지만 그 위에 왕창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부로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투기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단계별로 한 100%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이제 도심 부도심 뭐 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업지역이 600%입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합니다. 네, 상업지역. 예. 우리는 600%에서 우리보다 3배 더 허용하죠. 네. 예를 들어서 뉴욕의 뭐 맨하탄 같은 곳도 1800에서 허드슨강 주변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는 데는 3300%까지 허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맞추려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고층 빌딩을 올리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맞게끔 청구를 해서 서울이 앞으로 500년 내지 100년을 바라보고 네. 계획을 해야 되죠. 그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한쪽으로 또 혁신적일 수 있는 네네. 그런 대책은 좀 기다려야 나오겠네요. 예, 저희들은 뭐 이미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네. 조만간 있으면 발표는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박성중 의원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그 대책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세금의 완화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폐지를 네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셨는데 주택수에 따라서 이 중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폐지한다면 다주택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될 테고 다주택이 네네.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될 경우 일반 세율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서울과 주요 지역에 특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애써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내놓도록 하고 그래서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또 거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소리 있죠. 네.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의도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를 완전히 이렇게 중과세로 해가지고 묶어버리니까 지금 중과세로 보면은 2주택 중과에 10억 초과하면은 65%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3주택 중과는 75%가 부과. 거의 완전히 국가에서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너무 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식한테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집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전체 그 주택 거래 시장이 완전히 절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터주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뭐 완전히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은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민주당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한시적 감면 이런 거 주장했고요. 김병욱 의원도 양도세 30-40% 감면을 일식으로 하자. 그래서 뭔가 이 부동산 시장을 터주자, 물꼬를 터주자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매매 활성화해서 다주택자가 당분간 한 1-2년 정도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주택을 정상화시키고 그 이후에 또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민주당 일각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민주당 다수와 또 당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혼자 살 수 없고요.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만 되는 부분인데 입법에 대한 어떤 전략은 있으세요? 입법에는 이제 민주당한테 지금 주택 현실이 이러니까 좀 더 정상화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자.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충분히 필요하다. 저는 먹혀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공급은 안 되지. 또 수요는 억제해놓지. 또 대출은 완전히 해놓지. 또 세금은 왕창 부과하지. 이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떤 형태든 누군가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보다도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힘을 합쳐야죠. 머리를 맞대고 그렇습니다. 테이블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특히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대책을 두고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의당 대표가 해놓은 거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네. 우선 우리 이번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 공공성. 주택을 전부 그 정부나 서울시가 짓는 네. 이런 개념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보가 없다. 그것도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반대다 뭐 이런 쪽이 나왔던데 네. 조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택은 공공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지 이런 걸 청년주택이라든지 하고 나머지는 질 좋은 주택은 민간에서 왕창 분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민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간 부분의 공급을 허나리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냈고 네. 다만 공공 부분에서 세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숨골을 터주자 이런 차원에서 낸 거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물론 뭐 정의당 입장에서 임대주택 또 어려운 분들 네.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네. 약간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세세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추가적으로 그런 공공성 확대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시다. 예. 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 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하겠다. 이것이 골자인데 국민의힘 대책하고 대동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택 공급 정책에 74만 호 정도 하고 네. 뭐 규제 완화해서 1주택 취득세, 재산세 완화라든지 뭐 DTI, LTV 대출 제한 완화라든지 뭐 이런 임대차 그 3법 개선 이런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하고 큰 대동소이 없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맞는 그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서 정말 서울시에 우리 시민들이 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네. 또 좀 어려우신 분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확보하고 네. 또 있는 분은 진짜 살고 싶은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오늘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구체화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공성을 또 담보한 추가적인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당 혹은 정의당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또 위해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솔직한 얘기들,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 얘기 들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